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2천억 원 늘어나며 증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반면 주택 매매 수요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2조 8천억 원 증가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5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52조 8천억 원에서 지난 6월 말 148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세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나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20대와 30대의 전세대출은 29조 1,738억 원에서 88조 234억 원으로 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지난 9일 주산연에 따르면 9월 전국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16.4포인트 하락한 85.0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12포인트 하락한 94.5, 지방은 17.4포인트 낮아진 82.9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치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택산업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진행 민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역대 4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으로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사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의 모습에서도 좀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을 맞이해서 하반기 빠르게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 지역 알아보고 싶은데 이사님께서 가을철 좀 보시는 투자 지역이 어딜까요?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집값이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죠. 7주대 계속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예견되는 것은 오히려 서울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인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죠. 여기에서 오늘 두 지역을 핵심 지역 2개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꼭 잡아두셔야 되는 두 지역입니다. 용산구 이태원동과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저희가 서둘러서 볼만한 지역들만 선별해서 가져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인데요. 자, 6호선 이태원역 부근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 보시면 약 5억 8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서울 안에서 가장 좀 이국적인 풍치가 느껴지는 지역 하면은 용산, 그중에서도 이태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태원에서 주택을 찾아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정확한 위치하고요. 이태원동의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용산 안에서도 기대되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용산은 올해 가장 주목을 받는 핵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 말에 용산 정비창 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산민족공원에 대해서 조성 계약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이와 함께 용산민족공원의 아래
층에 지금 지하층에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바로 링킹파크 조성 계획도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용산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그 불확실성을 걷어버리고 이제 정말 용산이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이태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께서 이 방송에서 자주 보시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내놓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태원동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한남 뉴타운과 용산 민족공원을 두 가지를 양쪽에 갖고 있는 거죠. 자총령 500호처럼. 거기에다가 초역세권이 바로 이곳에 또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위에는 이태원역은 그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대사관저나 고급 주거단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동에 갖는 의미는 상권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으나 굉장히 낡은 빌라나 주택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남 뉴타운으로 인해서 고급 주거단지가 바로 이곳에 들어섭니다. 그로 인해서 마주보고 있는 이 강남, 서초, 반포의 이런 고급 주거단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것이 갖게 되는 그 시세는 과히 우리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용산 공원이 지금 조성이 발표가 되면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생태공원이 생깁니다. 역사, 문화 그리고 관광지적인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원으로 와서 사람들이 놀러 간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BTS가 여기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희소한 초역세권의 위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태원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아래에 한남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사 부지도 개발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과 3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태원역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라고 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한남 뉴타운 2구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시세, 나중에 이것이 완성됐을 때 동반 시세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이태원역이 되겠는데요. 6호선 라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6호선 라인은 상권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 이태원 상권과 그리고 마포에 있는 홍대 합정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그것과 다른 이 이태원 상권은 한남 뉴타운으로 인해서 더욱더 시세 상승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노선도를 보시면 굉장히 무슨 강남인가라고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촘촘합니다. 6호선에서 한번 환승을 하시면 4호선과 만나는데 여기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위로 가면은 서울역이 나오고요. 아래로 가면 용산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연결이 돼서 공덕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공덕과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에 들어오는 GTX 노선들과 신안산선들 이런 노선들 그리고 신분당선 지금 강남에서 연장되고 있는 신분당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의 그 서울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업무단지와 상업시설, 상업단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하는 그 노선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 그만큼 용산에 들어오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고 이 이태원동의 상권으로 들어오거나 이태원의 한남 뉴타운으로 들어오는 이 진입문이 굉장히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따라서 그만큼의 이 그 시세 상승의 그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대로 그 지도를 옮겨 왔는데요.
바로 이 교통의 그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갖고 있는 의미를 위치를 좀 보시면요. 이태원역에서 지금 출발을 하면은 바로 옆에 용산민족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당연히 굉장한 큰 개발 계획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상상하시면 그 주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급 부촌과 그리고 상권이 발달돼 있고 집가 상승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위쪽에는 서울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용산역이 있는데요. 용산역은 바로 옆에 정비창 구역,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자, 그리고 공덕으로 이어지는 이 그 위치를 보시면 여기는 또 그 용산의 녹지보행축과 연결되는 경의중앙선에 바로 숲길도 조성되는 것이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킴 기지 같은 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여기가 3,300세대의 공공 임대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만 사실 요번에 용산구에서 먼저 발표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고시안에 따르면 용도가 상업지로 용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거보다는 업무나 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와 바로 발을 맞춰서 이것도 제2부심의 도시처럼 새로운 업무 상업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위치가 용산을 대표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의 모든 이런 개발 사업지와 바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발이 되면 바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이제 지금 개발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소식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6년이면 이제 준공에 들어갑니다. 2조 원대의 대규모 이제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주목하실 것은 여기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냐? 컨셉이 바로 강북의 마이스 산업단지입니다. 우리가 삼성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같은 바로 그것을 옮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인천이나 김포공항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 수요를 아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보행축과 또 철도 교통을 이용해서 이태원의 관광 수요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발 사업이자 그리고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냥 환승뿐만이 아니라 그 지하의 상업도시 이런 것도 같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서울역에 많은 것을 또 많이 쇼핑을 하고 즐기고 먹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또 유입이 이태원 쪽으로도 많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용산에 있어서 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용산의 정비창 구역의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조감도지만 이제 111층에 우리가 국제업무지구를 상징할 때 나오는 그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안에도 이미 하겠다라고 결정이 돼 있죠. 그 나머지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산업 지도를 우리나라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주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국제업무지구를 통해서 지금 서울이 5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는 국제업무지구를 짓는 게 맞다라고 공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11월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용산에 대해서 물건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발표가 되기 직전에 그래도 좀 더 먼저 움직이시는 그런 투자 소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링킹파크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을 지나는 많은 간선도로들이 용산민족공원 하반부, 여기 아래쪽으로 지나면서 여기서 만나서 또 분산하고 이렇게 해서 용산의 민족공원이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든 또는 용산의 이태원의 상권이든 간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차가 병목이나 그런 지체 현상이 없게 하도록 이곳에
내에서 바로 그런 교통의 체계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길 막히고 주차 안 되는 곳에 여러분 놀러 가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곳에 그러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 가치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 한남 뉴타운이 바로 고급 부촌과 그리고 이 그 용산 민족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상권, 뭐 카페 거리니 이런 것들이 요 용산에 특히 이태원동에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 지역의 그 가치가 우리가 상상하는 뉴욕 센트럴파크를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곧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산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은 여러분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내가 투자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용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많았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대한 미리 좀 선점을 좀 해보라는 정보도 주셨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용산 민족공원은 물론이고 가까이 한남 뉴타운,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버킷리스트에 넣어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서, 자, 소형 주택이잖아요. 가격 만나보면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발표가 나고 앞으로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유일하게 있는 지금 이제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억 8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1.5룸과 투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임대가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이렇게 전세를 해서 최소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수 있는 것은 1억 8천에서 한 2억 3천 정도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지만 한남 뉴타운, 특히 이 구역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시세 상승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이 개발의 가장 큰 수혜, 그리고 공연주만에 지금 고급 부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입지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태원동, 특히 6호선의 또 역세권의 어떤 상권화 이런 것까지 나중에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이곳에 정주인구와 상주인구, 유동인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의 호재는 물론이고 신축 주택이 많이 없는 이태원동에서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 버킷리스트 투자할 만한 지역 꼽아주신 곳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강남역 부근이고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가격 보시면 약 5억 3,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빠짐없이 강남이 등장을 했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정말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테헤란로 근처 역삼동 쪽 가볼 텐데요. 자, 위치가 지금 강남역 근처거든요. 정확하게 주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삼동은 여러분께서 또 하나 버킷리스트에 놓으셔야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강남역이 2개가 있죠. 예, 신분당선과 그리고 2호선 주변으로 해서 있는 이 역삼동 지역인데요. 테헤란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대 IT 산업이 집결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판교로 갔던 게임 업체들이 지금 다시 이 테헤란로로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예, 크래프톤도 여기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가 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곳에는 지금 고급 주거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또 고급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경부고속도로는 또 상층부에 지금 개발이 되면은 바로 여기에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 환경까지도 조성이 됩니다. 여기서 뭔가 떠오르시는 게 없습니까? 네, 바로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면서 미래형 복합 도시가 이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강남역 주변에 투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지금 이 시점에 그 큰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연결되는 교통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379호선, 2호선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GTX 노선들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계 개발이 되면 이곳에 뭐 사실 더 이상 여기를 넘볼 수 있는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착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사역인데요.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요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지형이 많이 바뀝니다. 위례 신사선과 이 그 역들을 좀 보시면 강남의 부촌도를 다 지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특히 상권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위례 신사선이 지금 착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양재 IC부터 그리고 한남 IC까지 이르는 바로 이 구간, 서초 IC, 반포 IC를 포함하죠. 이 구간이 바로 지상부가 공원이 생기고 아래에 이제 지하 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단절됐던 서초구와 그리고 이 강남역과 그리고 역삼동 요 일대가 상당히 지금 크게 앞으로 부응하고요. 이 그 접근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바로 강남역 주변에 있는 역삼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역삼동에 있는 그 주변 지역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주변에 지금 남부터미널 그리고 정보사 부지 그리고 롯데칠성 그리고 삼성의 GBC들 이렇게 개발이 모두 된다고 보면 이곳에 가장 많은 업무 단지에 둘러싸이는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여기는 첨단 업무지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있는 그 집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로는 사실 아직 소식이 없지만 앞으로 여기에 63빌딩 같은 일단 랜드마크가 서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앞으로 4만 명 이상이 더욱더 이곳에 상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데요. 여기가 이제 서초동이지만 강남 서초대로에서 강남역에서부터 이어지는 바로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타고 우리가 IT 산업에 바로 밸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나 지금 그 강남역 주변에 있는 이 역삼동의 위치나 어떤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위치를 한 현대 GBC를 포함한 국제 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입니다. 이미 이제 두 가지가 착공을 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 올해 6월까지 이렇게 착공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내년에 착공을 남기고 있는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요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죠. 가장 YC 산업 시설에 있어서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강남역과 바로 거기에 위치한 역삼동의 그 지역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취소 말씀을 드리면 5억 3,500에서 5억 5천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삼동 일대에서 가격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투룸 구조고요. 임대가 4억 7,500에서 4억 9천.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로 여러분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역세권의 주택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이면 1:1 무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제는요, 초소액 빌라 투자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투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빌라 투자를 소액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사는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부동산 관련 기사, 특히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가 또 연일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서울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가볼 지역 어디가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 팀장입니다. 이런 서울의 부동산의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승하는 곳 중에서도 우리는 유망한 지역들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등포 지역과 도봉구 창동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오늘 두 곳으로 추려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자,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에서 복층형으로 이루어진 원룸과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약 2억 4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저희 서울 서남권에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3도심으로 꼽히고 있는 영등포구 쪽 가보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안에서 보시는 유형이 좀 소형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자, 왜 오피스텔 보시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주변의 수요와 함께 입지 이야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은요, 서울 그 중에서도 영등포구 위치한 그런 영등포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이런 발전상은 서울 2030 풀러낼 근거로 두고 해서 그런 발전 계획이 10년의 이런 장기 계획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런 서울의 3도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양 도성과 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그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등포는 이런 서남권의 중심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시더라도요, 바로 마곡과 또 목동, 이런 강남, 그 봉천, 사당 이수 쪽을 근접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서남권의 중심지가 바로 영등포와 여의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요, 이런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과 이런 신길 뉴타운, 강남 그 서남권의 이런 최대의 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길 뉴타운의 이런 쌍끌이가 되고 있는 그런 개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과거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에 대비해서 집값은 낮지만 주변 지역으로의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집값 상승이 상당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재개발, 뉴타운 등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발에 힘입어서 이런 공시지가 상승률도 계속 꾸준히 상위권에 그런 랭크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의 이런 공시지가 상승률 2위에 기록한 모습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가격 상승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2017년도 이런 아크로타워스퀘어의 지금의 대장격인 아파트가 이 당시 때는 미분양이 날 정도로 인기가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미분양이 낮았다는 거, 영등포 지역이 왜 투자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21년 기준 4월 기준으로 해서 13억에서 14억에 해당할 정도로 가격의 상승세가 무섭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지로서의 가치의 상승과 주변 지역의 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런 3도심에 맞게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가구 속의 집가 상승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서울의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강남 같은 경우도요, 1, 2인 가구가 3분의 2 육박할 만큼 굉장히 그러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도 이런 1, 2인 가구가 1인 가구 비중이 47%에 해당될 정도로 그러한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의 직장인 수요가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아파트 시세의 급등에 힘입어서 이런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의 대체 수요지가 되겠죠. 취득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혜택도 못 받으면서 이러한 그 취득세 혜택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2주택 같은 경우는 8%, 3주택 같은 경우는 12%의 세금이 지금 부과되는 형식이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고정세금으로 4.6%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85%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이런 선호도가 증가하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2가 지역은요, 아래쪽으로 영등포역을 끼고 있으면서 옆으로 또 5호선 신길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또 영등포 시장역이 있죠. 그리고 또 지하철 환승을 이용하신다면 근처에 5호선, 9호선 라인의 이런 황금 라인까지도 접근성이 또 굉장히 용이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근접해 있는 올림픽 대로도 굉장히 그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성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이곳 서부간선도로 지하 소식이 9월 1일부터 지금 개통이 된 상황입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과 지방으로의 이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들, 여기에 제물포길까지 지금 개통이 된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의 도로 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바로 이곳 영등포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포진되어 있는 여의도의 이런 국제금융 중심지에 최근접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안에 들어가 있는 여의도, 바로 영등포구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자전거로 이용하신다면 뭐 10분권에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최근접지를 볼 수 있겠고, 위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마곡 산업단지와 또 이런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또 9호선 라인을 이용한다면 이런 강남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근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하죠.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서울 안에서 올해 초 기준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영등포구 저희가 호재를 만나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직은 좀 공장지대, 공장이 많고 오래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곳이 변하게 될까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낙후된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체적인 지역이 중공업지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똑같은 땅이더라도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지가 상승이 더더욱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공장 시설들, 대선 제분 부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러한 이렇게 공장이 유지되었던 지역이 공장이 중단이 됨으로써 새롭게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시설 등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전시와 공연,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 지속해서 생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가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이런 곡물 저장고였었는데 이러한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옆쪽으로 문례동과 이러한 문례역 사이 홈플러스 옆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2의 세종문화회관, 아파트 단지의 이런 텃밭으로도 활용이 됐던 지역이 이런 제2의 세종문화회관으로도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문화시설 등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지만 그 주민들의 이러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아파트만 들어선다면은 그 위상이 걸맞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이러한 문화시설에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시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이 준비되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다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이런 공연장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또 그 위쪽으로는요, SKV1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또 들어오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 일자리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화시설까지 뒷받침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또 영등포 로타리 이런 고가도로가 또 철거되는 이러한 모습들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때는 설계가 되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그 경관까지도 해치면서 교통의 병목 형상까지도 만들게 되는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이 지역에 시청에 있는 서울광장의 2배의 크기의 이런 공원이 또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이 되어지면서 교통의 흐름 또한 빠르게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에 신안산선, 신안산선 한양대에서부터 서울역에 이르는 서울 서남권의 교통의 중심지를 지나가는 모습들, 광명, 시흥 이런 지역에서부터 이러한 지역이 영등포와 또 여의도에 근접되어 있는 교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그 경인로 일대 가로 정비, 도지 재생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쪽방촌과 집장촌 모습들 새롭게 뒤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레동까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화 시설, 문화 그러한 그 컨텐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런 집장촌과 쪽방촌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중공업지로서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에 영등포 오피스텔에 제가 투자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그러한 호재들이 굉장히 아직 도처에 널려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한 발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원룸과 투룸의 형태로 복층의 형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2억 4천에서부터 7억 7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임대 금액 2억 원에서 6억 5천 정도 전세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굉장히 큰 이런 규모를 볼 수 있겠는데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도 또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도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 시세, 보증금 1,000만 원에 1억 원 정도 보증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월 80에서부터 18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룸과 투룸의 금액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그 대출이 되시는 그 가정하에 예상 대출 금액 1억 8천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 보시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 5천에서 2억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장지대니까요. 아직까지 개발이 다 된 게 아니라 개발 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자, 영등포 동에서는 복층형으로 공간 활용 유리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재빠르신 분들은 지금 강북 쪽도 이미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봉구 창동이거든요. 창동역 어디쯤인지 저희 주택 입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은 동부권에서 가장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도 상위권 랭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죠. 바로 도봉구 창동입니다. 도봉구 창동은요, 과거에 서울에서 이렇게 부족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된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과거에 이런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배드타운, 주거의 이러한 입지가 굉장히 좋지만은 주변 지역으로의 일자리가 굉장히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한번 살펴보면요, 도봉구가 26.19%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옆에 포진되어 있는 이 노원구가 34.66%로 1위를 차지하였고, 지금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이곳 도봉구와 노원구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러한 노원구, 그 도봉구에 그러한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개발 호재 또한 뒷받침되는 그런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곳 도봉구 창동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도봉구 창동 상계 도지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런 그 발전들이 계속해서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창동역 한번 살펴보면요. 창동역은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을 만나볼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4호선 같은 경우는 아래로
서울역으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면서 또 지금 4호선 진접 지역으로의 개통도 연말에서 내년 초에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벌레 진접 지역에서 오는 이러한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고 그로 인한 상권의 확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창동역으로는 앞으로 GTX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GTX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런 트리플 역세권으로도 변신하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거 창동 지역이 되겠죠. 이런 GTX 호재로 인해서 이러한 지가 상승도 굉장히 이끌어지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노원역을 통해서는요, 위쪽으로는 의정부, 아래쪽으로는 또 이러한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반 시설, 대중교통의 요소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쇼핑몰이면 쇼핑몰, 이러한 시설들, 영화관, 백화점 이러한 인프라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서 또 초중고 우수한 학군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거주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미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 크게 올라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방세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나보고 있는 거고요. 자, 입지는 물론이고 개발 호재가 든든하다고 하셔서 창동역 일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지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한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집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로서 이런 경원축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의 촬영 기지와 주변의 가영직 기지까지 포함을 돼서 지역 고용 기반을 구축하는 동네에 이런 자족 기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서울 아레나와 또 창원미 문화산업단지 그리고 복합 화승센터까지 지금 이러한 복합환승센터, 과거의 흉물이었던 모습들이 새롭게 개편이 되고 개발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아레나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K-팝의 위상, 이런 한류의 열풍이 계속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는데 그에 걸맞는 이런 K-팝 전문 공연장이 될 수 있는 서울 아레나가 조성 중입니다. 서울 아레나 약 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이런 콘서트장입니다. 연간 90회 이상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이 또 방문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관광객이 방문이 된다면은 이러한 그 상권의 지가 상승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중형 공연장 2,000여 석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 이러한 문화 시설의 이러한 집적 단지가 이곳에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거의 시너지 효과를 같이 만날 수 있는 창원미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현재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안에는 이런 300여 개의 문화 기업들,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많은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시는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수용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이곳으로 계속해서 지금 유입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공사 중인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생산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연 스튜디오와 음악 산업 이런 인력 주거 지원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주변 지역으로의 유통이 되면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 옆으로 창동 민자 역사까지 다시 개발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 이러한 철골 구조물이 거의 11년 동안 방치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디오트에서 이곳을 다시 인수하게 됨으로써 개발에 박차가 되고 지금 이러한 상권에 분양하는 모습들을 새롭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레나 엑스스퀘어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재탄생될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그 옆으로는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까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거에 부족했던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 이러한 문화시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도봉구 창동이 되겠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창동 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또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요, 주민들의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료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지금 서울시와 또 노원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기업들과 물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곳 시설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아니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호재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호재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무릎에 이러한 그 개발 호재를 직접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런 창동 으로 지금 GTX가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에 양주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수원까지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철도에 그중에서 창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점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창동에 GTX가 들어오게 된다면요. 이곳 삼성역으로 GTX 거의 10분 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주변 지역으로의 강남의 직접 근접성 굉장히 중요한 이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양동 이러한 그 광진구의 이러한 혜택도 직접 강남을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상승을 많이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점이 이곳 도봉구 창동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강역 교통망이 이곳 도봉구 창동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소식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상부에 있던 이러한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지상부의 공간들이 이러한 수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수세권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지금 이러한 삶의 활력소를 늘리게 해주면서 또 이런 여가 생활과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 아름다운 지역에서 또 운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하로는요. 하계 IC에서부터 삼성동의 IC까지 영동대로 이러한 복합환승센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도로가 또 개설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동부간선도로는 이러한 병목 구간으로 인해서 이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겠는데 군자교 아래쪽으로 가로지르는 지하 도로가 생김으로써 돌아가는 길도 거리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또 병목 구간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하시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지역 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도봉구 창동의 이런 3룸의 가격입니다. 가격 한번 살펴보면 3룸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가 되겠고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의 매매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임대 금액 전세가 3억 7천에서부터 3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상 대출 금액 1억 6,700에서 1억 7천 정도 보신다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 2억에서 2억 500만 원에 예상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만 원에 이렇게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면은요. 도봉구 창동의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접근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1:1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주 화요일입니다. 1:1 무료 상담 팀장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무료 세미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료로 안내해 주시는 자리라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사칭에 주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방 역시 참여 가능한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저희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